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본강연 20회와 도입강연 20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올해는 본강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포항공과대학교 김철홍 교수님을 모시고 빛과 소리의 만남, 광음향 의료영상이란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강연 후 Q&A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교수님을 모시고 본강연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포항공과대학교의 전자전기공학과의 교수로 있는 김철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강연을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빛과 소리의 만남을 이용해서 새로운 의료 영상 기술인 광음량 의료 영상 기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제가 포스텍의 의료기기 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포스텍 의료기기 혁신센터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중점연구소로 선정이 되어서 의료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특화된 연구센터고요. 또 다른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IEEE EMBS라는 곳에서 저명 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EEE EMBS라는 소사이어티는 전 세계적으로 의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관련되는 이제 프로페셔널 소사이어티인데요.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관련되는 의공학과 관련되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몇 분을 뽑아서 각 나라에 초대가 된다면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에서 2021년은 제가 선택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관련된 연구와 관련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의료기기와 관련된 회사를 창업을 해서 옵티코라는 회사에 현재 대표 이사로 있습니다. 먼저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포스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포스텍은 지금 설립된 지 약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986년에 포스코에서 설립한 이제 사립 대학이고요. 공학과 그다음에 자연과학에 집중된 연구와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특이하게 포스텍은 미국의 이제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학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약 한 4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 학생들은 매년 저희가 320명을 선발을 하고 현재는 한 1,400명 가량 있습니다. 학부보다는 대학원이 좀 더 큰데요. 대학원은 지금 한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의 비율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 몇 년 된 자료인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30년이 넘었고요. 저희가 2012년, 2013년, 2014년에 이제 50년 이하가 된 학교 중에 이제 세계 1위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그 이외에 세계적인 많은 지표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과대학교 내에는 많은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가장 큰 예로 포항가속기 연구소, 포항가속기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펀더멘탈 기초과학을 할 수 있는 퍼실러티가 국내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노센터, 그다음에 막스플랑크 한국 연구소, 그다음에 포스텍 바이오 생명과학센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속한 C5라는 곳,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콜래버러티브 컬티베이팅 컨버전스 센터라 그래서 융합 연구를 IT 기반 기술로 하는
IT 기반 기술에 기반해서 융합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센터에 속해져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의공학이라는 학문이 이 K무기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본 강의는 지금 포스텍에서 그 1학년 또는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강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공학이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K묵을 수강해 주시면 좀 더 의공학과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의공학, 영어로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그 국내에는 그렇게 이제 그 파퓰러 하진 않는데 요즘 같은 이제 팬데믹 현상, 그다음에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학문들이 인기가 있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대학은 대부분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학과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학문이 왜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직접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1990년도 후반에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저는 전자공학을 학부에서 다녔었는데요. 가장 인기 있었던 분야가 뭐 반도체라든지 통신, 이런 것 관련된 연구들이, 관련되는 직종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생소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의공학을 선택을 해서, 이 분야로 하기 시작했을 때 느낀 점은, 그래서 인류가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개발하던 기술들이 대부분 인류가 어떻게든 편하게 좀 살 수 있을까? 예전에는 힘들게 살았던 것들을 기술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현재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간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모든 게 이제 편해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걸 이제 인간이라는 동물이 추구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부분이 이제 편하게 살면 그걸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하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불로장생을 하겠다. 자기는 그 권력을 이제 평생 누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보면 그 대형 IT 회사들,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많이 이 의공학 또는 헬스케어와 관련되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란 게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뭐 70에서 80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초등학생, 중학생이 나중에 이제 기대 수명이 100세가 충분히 넘어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질 좋은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받는 학문일 것이고요. 학문적으로는 뭐 물리학적, 생물학적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융합이 가능한 분야다. 즉 기존의 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화학, 물리, 의학, 생물 등 기존 학문과 굉장히 융합을 하기가 좋다. 그리고 이 의학공학 또는 이 헬스케어에서의 연구 성과는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그 팬데믹 현상에서는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포스텍에는 그 의료기기 혁신센터라는 것이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된 중점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된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질병 같은 것들을 이제 정밀 진단하고자 하는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세계 의료 시장의 규모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의료 시장에 선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FDA 식약청이라고 그러죠. 미국 식약청 또는 KFDA 한국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허가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 즉 의료기기의 상용화가 이제 가속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이 의료기기 시장 또는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부터 닷컴이라는 웹사이트만 만들면 그 당시 어떤 비즈니스든 할 수 있었던. 그래서 2000년도에 이 닷컴 버블이 이제 터지게 되고요. 2007년에 세계 금융위기라는 게 오게 되는데 이 닷컴 버블과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약 8에서 한 10% 정도 전체 마켓 쉐어 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위기 후는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이후에는 16%로 올라가게 되고요. 2007년 그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이제 비율이 16%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 S&P 500 지수라는 게 이제 미국 뉴욕 증시죠. 닷컴 버블 또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30%가 떨어지게 되는데 의료기기 관련, 생명공학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주식들은 10에서 많게는 17% 정도밖에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2000년도에 왔던 위기, 2007년도에 왔던 위기, 그 다음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또 다른 세계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위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헬스케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는 뭐 시젠이라든지 셀트리온, 뭐 유한양이 이런 회사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굉장히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라는 것이고요. 저희 포스텍에서 추구하는 의료기기 혁신센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연구의 중개임상이라는 말은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이 기술들이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런 일련의 연구 행동들을 중개임상이라고 합니다. 중개임상을 통해서 상용화를 실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걸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 분야는 그 질병을 정밀하게 찾을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그 중에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제 광음량 의료 영상이라는 기술이 그 핵심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질병을 진단했으면 치료할 수 있는 또는 치료 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요즘 인공장기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바이오 제조업에 저희가 연구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 연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임상 시험과 실질적인 상용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오늘 관련된 이제 광음량 의료 영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 시스템 또는 영상 장비가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많은 의료 영상 장비가 병원에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엑스레이 영상이죠. 여러분들 뭐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쉽게는 뭐 환절기에 감기가 걸리면 이제 폐렴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서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찍게 되죠. 그런 엑스레이 영상. 그다음에 이 엑스레이는 보통 이 2D 그 평면적인 영상만 보여주는데 이런 영상을 많이 찍어서 3D로 복원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그래서 CT라고 합니다. 두 영상은 둘 다 엑스레이에 기반한 영상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 영상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MRI라는 영상인데요. 누가 봐도 MRI 영상이 의료 영상 중에서는 가장 발전한 영상 기술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진단한다든지, 이제 심각한 질병을 진단한다든지 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영상, 여러분들, 요즘은 대부분 중소형 병원에도 초음파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애기들의 이제 영상 뱃속에 있을 때 애기들도 찍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의료 영상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PET 영상이라고 PET라는 핵의학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 장비는 보시면 이제 특정한 질병이라든지 뭐 뇌질환, 암질환을 굉장히 고민감도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료 영상 장비들이 이미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 어떤 의료 영상 장비가 완벽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개발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다양한 장비들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영상이나 CT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되었고 영상의 질도 좋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방사선을 쓴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질병에 이제 민감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이고요. MRI 영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도도 굉장히 좋고 영상의 질도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문제점 또는 영상을 찍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한번 찍어 봤었는데 그 MRI 장비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환자가 이제 누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심한 소음과 이런 공포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요. 초음파 장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도 굉장히 싸고 접근성도 쉽고 굉장히 뭐 아기를 찍을 정도니까 굉장히 안전한데 문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질병을 완벽하게 진단하기에 그 영상의 감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고 펫이라는 영상은 특히 암질환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을 병원에 구비하는데 유지 비용과 초기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그런 방사선을 써야 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어떤 기술도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광음량 의료 영상이라는 기술은 처음에 이제 광학 영상이라는 곳에서 기반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영상과 차이점이 뭐냐? 말씀드린 거 앞에 영상은 엑스레이 영상이고 MRI는 이제 자기장의 성질을 보는 것이고요. 엑스레이는 몸과 엑스레이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성질을 보는 것이고 초음파는 몸의 초음파를 보낸 다음에 돌아오는 초음파 신호를 가지고 영상을 하는 것들이고 펫은 동위원소가 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보는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고 또는 수술을 할 때 그 환자의 몸을 개복을 한 다음에 뭐 질병을 찾고 수술을 하는 건 눈으로 하는 거죠. 내 눈이 봐서 한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특정한 물체에 빛이 들어가서 지금 이 방에 있듯이 불빛이 그 어떤 물체에 들어가서 반사된 빛이 제 눈으로 들어와서 보는 게 광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 자체가 거의 가장 뛰어난 광학 영상 감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 가장 유사한 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된다면 눈에서 어떤 물체를 판단하고 색깔을 구분하고 그 색깔의 농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 카메라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눈으로 직접 수술을 할 때 질병에 있는 위치를 판단을 하고 관련되는 수술을 직접 하시고 하는데 그거는 몸을 열어야지 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밖에서 눈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영상 기술들, 엑스레이, MRI, 뭐 CT, 초음파, 펫이라는 게 내 눈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죠. 왜? 다른 광학이라는 걸 쓰지 않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몸을 열지 않고도 눈 속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보는 것과 똑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 기술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학이라는 것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빛이라는 걸 이용해서 영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 왜? 지금 제가 있는 방에도 불빛이 있고 제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데 속은 보지는 못합니다. 전부 다 이제 겉에 있는 표면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를 운전한다고 본다면 여기에 이제 안개가 없으면 굉장히 먼 곳까지 쫙 보입니다. 예.
여기 이 그림에는 뭐 차가 이렇게 쫙 뒤에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안개가 끼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 10m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개가 끼었을 때 고속도로, 특히 고속도로에 안개가 끼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비상 점등을 하고 굉장히 천천히, 왜? 아무리 헤드라이트를 세게 켜더라도 안개가 낀 상황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특히 이 경우에서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세게 켜더라도 왜 앞을 보지 못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게 켜면, 이게 요즘 특히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일 때 주위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쓰는 기술이 라이다라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 즉 레이저는 여기서 말하는 빛과 광학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주위에 있는 물체를 감지를 해서 다가오는 그 물체들을 감지를 해서 그 자율주행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 라이다도 여기와 있는 똑같은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즉 안개가 끼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 레이저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몸과 어떤 게 어떤 상황과 이제 연관이 되냐면, 우리 몸은 이 빛에게는 안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여러분들 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나 레이저 포인터라고 그러나요? 이 레이저 포인터가 지금 빨간색이 나오는데 이 손가락에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집에 레이저 포인터나 뭐 이렇게 리모컨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제 처음에 손가락을 안 대면 직진으로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는데, 레이저가 이제 직진으로, 이제 여기는 화면에 안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예, 나오죠. 근데 이게 손가락을 맞으면 직진성을 잃습니다. 손가락을 직진으로 뚫고 가지를 않아요. 근데 엑스레이는 눈에 안 보이지만 몸을 직진으로 뚫고 갑니다, 이제. 그래서 반대편에서 이 레이저 빛이 통과되는 걸 이렇게 본다면 다 퍼져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에 불빛이 있는데 내 몸에 불빛이 들어올 경우에 야, 불빛이 몸을 들어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파장에 빛을 쓰게 된다면 그 빛은 몸 속으로 한 10cm까지 투과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투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개의 상황처럼 불빛이 안개 물방울에 의해서 다 산란을 일으켜서, 빛이 직진으로 투과하면 되는데 다 산란을 일으켜서 다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에 빛을 맞으면 빛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처럼 직진을 하면 뚫고 들어간 다음에 어떤 지점은 엑스레이가 흡수돼서 뚫고 나온 신호가 적고, 어떤 지점은 엑스레이가 그냥 뚫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엑스레이가 투과가 돼서 나와서,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엑스레이 카메라를 달아서 엑스레이가 많이 흡수되는 지점, 즉 엑스레이 그림자가 많이 나오는 지점을 찾는 게 엑스레이 영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를 빛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빛은 몸에 들어가지만 투과는 할 수 있지만 직진성을 잃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퍼져버리면서 결국은 몸 속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광학 영상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몸에 빛을 보내고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몸 속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몸 속을 볼 필요가 있냐? 여기 보이는 거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 빛을 이렇게 이제 몸 속에 중간으로 보려고 할 때 들어갈 때도 빛이 그 산란이 되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산란이 돼서 나가고, 그래서 도저히 눈으로는 몸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반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빛이 산란돼서 나오는데 나올 때는 직진성으로 나오니까 오케이, 반 자르면 몸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 옵티컬 클리어링 에이전트라 그래서 약을 쓰게 된다면 피부가 투명해지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영구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쓰이기에는 그 세이프티, 안전도에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굳이 몸속에 있는 걸 눈으로 봐야 되냐? 그걸 소리로 변환을 시키고 이 소리를 다시 그림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게 이제 여기서는 광음량 변환인데요.
그림으로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마치 눈이 보는 것과 똑같은 색깔 또는 눈이 보는 것과 같은 색깔의 농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 광음량 영상이 개발되기 시작한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광음량 현상이란 게 굉장히 색다르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가끔씩 여러분들 밖에 비가 올 때 번개가 치는 게 보이죠? 번개가 치면 항상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천둥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번개는 반짝거리는 빛이고 천둥은 제 귀가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게 즉 빛이 소리로 변환되는 현상입니다. 그게 광음량 현상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현상을 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광음량 현상처럼 번개가 일어나는 지점, 여러분 혼자 천둥 소리를 들으면 어느 순간 번쩍하고 한 몇 초 뒤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이유는 번개가 친 자리에서 소리가 발생돼서 여러분들 또는 저의 귀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모를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원리인데요. 소리의 속도 곱하기 번개가 친 후 제 귀에 들릴 때까지의 시간,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번개가 친 자리와 제가 있는 위치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거리는 이쪽 방향으로도 예를 들어서 100m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도 100m일 수도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 100m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100m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원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원 위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간에 번개가 친다면 나는 몇 초 뒤에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한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원을 그리게 된다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원이 두 개가 그려지죠. 그러면 그렇게 원 위에 많은 점들이 두 점으로 좁혀지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 세 명이 원을 그려서 교점이 생기는 지점을 잡으면 거기가 번개가 친 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GPS의 원리예요. 세 개의 디텍터가 한 점을 찾는 방법. 이 GPS의 원리입니다. 그 수학적 공식을 번개가 쳐서 천둥이 나오고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이 수학적인 그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번개가 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을 수 있다. 그걸 이제 의료 영상화 시킨 게 광음량 의료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발견을 했냐?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알렉산더 그램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그램 벨이 1880년에 관련되는 논문을 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1881년에 논문을 냈습니다. 벨은 전화기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전화기를 만들던. 벨은 1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혁신가였습니다. 이미 전화기를 만들었을 때 벨은 무선통신이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기 사업을 해보니 전화기라는 게 이제 요즘은 전부 다 휴대폰을 쓰는데 유선 전화기를 잘 안 쓰죠. 예전에 유선 전화기라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 수화기를 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쪽에서도 이 수화기를 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이 지점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케이블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전화기가 비싼 게 아니라 두 지역을 연결하는 전선이 비싸진다. 그래서 벨이 이미 1880년도에 무선 통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의 소리를 빛으로 변환을 시키고 변화된 빛을 다시 소리로 변환시킨다면 무선 통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태양빛을 어느 물체에 계속 쏘았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쏘지 말고 태양빛을 쏘았다가 없앴다가 쏘았다가, 즉 이거는 이제 펄스라 그러는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쏘고 닫고 쏘고 닫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검정색 물체에 이렇게 빛을 조사를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어머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피부과 많이 다니시죠? 피부과에 점 뺄 때 레이저로 쏩니다. 피부 관리할 때. 그러면 소리가 나죠. 레이저에서 따따따따따따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광음량 현상이에요. 레이저를 피부에 있는 점에 때리면 그 점이 빛을 받아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의 색깔이 없어지면서 이제 점을 없애고 이런 것들이죠. 광음량 현상에 기반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계속 있다가 1970년대 재료 쪽에서 사용되다가 컴퓨터와 레이저와 그다음에 초음파 기술이 동시에 발달되고 2000년대 초반에 세계 최초로 이제 그 당시에는 텍사스 주립대였고요.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시작했던 연구실에서 세계 최초로 동물의 뇌 영상을 MRI처럼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3년에 그런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을 냈던 분이 이제 리영왕이라는 중국인 교수님이시고 그때는 텍사스 주립대학에 계셨고 지금은 이제 칼텍이라는 캘리포니아 공대에 계시는데 그 논문이 그전에는 동물의 쥐의 뇌에 있는 혈관이 반응하는 현상을 MRI라는 기술로만 했었습니다. 이제 그 고가 MRI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저가의 빛과 초음파를 이용해서 음파를 디텍션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음량 영상은 보통 초음파 영상이라고 병원에서 여러분들 그 사용하는 아기를 찍는데 보면 이렇게 초음파 프로브라는 것을 이제 배에 갖다 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 프로브라는 게 굉장히 웃깁니다. 그 초음파 프로브는 여기서 초음파를 만들어내서 몸속으로 보낸 다음에 돌아오는 소리 신호를 가지고 반사되는 소리 시전을 가지고 영상을 보곤 하는 거예요. 요 하나의 기계가 음파도 보내고 돌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 광음량이라는 것은 번개가 천둥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든 빛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내지 않고 레이저를 딱 쏘게 되면 이 레이저가 번개가 치듯이 온몸에 쫙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부의 물체들이 이 레이저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광흡수라는 게 있고, 그 흡수라는 게 여러분들 검정색 옷 입고 햇볕 나는 날 밖에 나가면 더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검정색 옷이 빛을 흡수하는 현상입니다. 더워진다는 말이 열이 발생된다는 것이고요. 그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열 점도 팽창이라는 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풍선이 가지고 있고 풍선 주위에 온도를 올리면 풍선이 팽창을 하죠. 이렇게. 왜 팽창하냐? 이게 풍선이 딱딱한 물체면 아무리 빛을 그 주위에 온도를 올려도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물체들, 그 몸속으로 따지면 소프트 티슈, 장기들이 그런 것들, 풍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을 받으면 팽창을 이렇게 하는데 이 팽창한다는 게 뭐냐면 주위에 있는 공기, 물, 매질들을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게 파동을 일으켜서 파도 치듯이 음파로 나오게 되고요. 그냥 쏘면 안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펄스 쐈다가 껐다가 쐈다가 껐다가 하면 이게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제 음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파를 가지고 이제 끝에 초음파 기존의 초음파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그 초음파를 감지를 해서 영상을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레이저, 나올 때는 초음파. 그게 틀린 것들이고요. 공식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몸속에서 뭔가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빛을 즉 흡수한다는 말은 어떤 파장 색깔의 레이저를 쓰면 어떤 물체가 이거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열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가시광역대 레이저, 빨주노초 파남보, 그다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근적외선, 근데 빨간색 빛깔인데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몸에 쏘게 되면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것은 피가 가장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피들이 이런 레이저를 흡수하면서 이제 초음파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예제들이 그 동물의 이어라고 적혀진 귀죠. 이제 쥐의 귀에서 찍은 혈관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브레인 콜텍스라는 게 쥐의 뇌에서 찍은 혈관 영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MRI에서 찍히는 것들인데 이제 광음량 원리에 의해서 찍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눈에 있는 혈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D 영상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혈관처럼 많이 보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MRI로 찍겠다? 이걸 엑스레이로 찍겠다? 그러려면 약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MRI를 찍으면 혈관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약물을 집어넣어서 조형이라는 걸 해야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레이저와 초음파를 이용한 광음량 영상을 쓰게 된다면 약물을 집어넣지 않고도 이런 굉장히 고해상도의 혈관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약물을 집어넣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쉽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포스텍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은 예전에 이런 장비들은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찍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근데 저희는 MEM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속도를 이제 굉장히 빨리 향상을 시킵니다. 이게 제가 무비인데 좀 클리어. 예. 이게 이제 예전에는 30분 정도 걸렸던 것들이 지금은 수초 안에 여기 이제 쥐가 누워 있는 거고 이제 쥐의 뇌 혈관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켰다라는 저희의 이제 특화된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사람을 찍게 된다면 사람 손에 있는 여기 뭐 혈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찍은 케이스들이고요. 이게 뭐 주로 의료가 아니더라도 개인 요즘 뭐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그 다음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손가락에 있는 혈관 인식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고해상도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물의 일부 지역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몸 전체를 찍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측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보통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병이 이제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혈관과 관련되는 기술인데 이 광음량 영상 기술들이 이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감지하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혈관과 관련되는 이게 보통 여러분들 성인병 여기 보시면 당뇨병,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제 성인병이 많이 나타나고 되고 이런 성인병이 주로 혈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혈관 질환이고요.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말초혈관 질환이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혈관계 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뭐 이 하나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이 초음파 장비처럼 거기에 이제 레이저를 갖다 붙여서 이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 발에 흘러가는 이제 혈관들을 굉장히 고해상도로 이제 찍는 방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발도 찍을 수 있지만 몸에 뭐 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복부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역에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만든 것들이고 이거 무비 클릭이 될 수 있나요? 찍는 방법을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이 클릭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병원에서 쓰이는 것처럼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왼쪽에는 이제 초음파 장비처럼 초음파 장비가 나오고 여러분들 초음파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젤이라는 걸 바르죠. 이렇게 바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스캐너라는 걸 들고 이제 여기는 특별히 이제 목을 찍는 경우입니다. 목에 이제 경동맥이라는 곳을 찍고 있고요. 레이저를 켜게 되면 이제 컴퓨터 화면에 왼쪽에 이제 회색 영상과 이제 색깔 있는 영상이 이제 두 개 같이 보여서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굉장히 연구되는 많은 것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환자의 이제 흉부 사진을 가지고 보통 사람의 흉부 사진, 그 다음에 폐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흉부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환자의 흉부 사진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분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게 의료 영상 기술이지만 저기다 이제 예술적인 일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데 이게 쥐의 귀에서 이제 혈관 영상을 찍었는데
그 김영기라는 작가분이 거기다가 이제 꽃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벚꽃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고요. 사실 이 그림은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객이 150만 원에 이 그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그 쥐의 이제 눈에서 찍은 걸 저희가 일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오른쪽은 조금 특별한 그림인데 여기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스타트업 회사를 했을 때 저희 장비를 싱가포르에 있는 연구소가 샀었고 싱가포르에서 찍었던 영상인데 특이하게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동맥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정맥입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은 항상 평행하게 흘러가고요. 만나지 않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똑같은 거죠. 항상 한민족이지만 저희가 이제 만나지 못하고 항상 이제 이 정치적인 상황이 평행하게 흘러가는데 동맥과 정맥은 끝에 가서는 그 모세혈관이 되고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역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 라고 했고 어찌 보면 이 그림에서 그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것은 오른쪽 끝 자리가 이제 제 포항인데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이제 그림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이 만날 때 그때 기념으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그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준비했고 저희 이제 많은 연구실에 있는 그 연구원들이 매일 굉장히 열심히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연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었고 너무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학생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도 있었고요.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질문도 이렇게 학생들이 올릴 만한 질문, 수능과 내신에 관한 그런 질문도 실은 올라왔었습니다. 예. 네, 그럼 그 질문도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그 수능과 내신은 잘 모릅니다. 이제 아, 포항공대는 네. 그 입학 사장관 제도라 그래서 아마 수능을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능을 보지 않고요. 그 입시와 관련되는 분은 포항공대 입학 사정관 실로 문의를 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신과 수능에 대한 정보는 제가 진짜 모릅니다. 네. 자, 질문 올려주셨던 분들 예. 들으셨죠? 네. 그러면은 질문 중에서 여러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롱롱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의공학을 전공하려면 어떤 분야를 대학에서 전공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조금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의공학과라는 학과가 이미 있습니다. 이제 사실 포스텍은 없는데 뭐 카이스트도 있고요.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또는 요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의공학과, 뭐 또 뭐 디지털 헬스 학과 이런 것들이 있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과에 진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뭐 보수적으로 간다 그러면 뭐 전자공학과라는 뭐 또는 기계공학과 또 물리학도 괜찮고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모든 학과에 의공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곳에 진학을 해서 자기가 의공학과 중에 전자에 관심이 있다,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다, 의료기기 그러면 이제 전자공학과에 가서 의공학 연구를 하시는 이제 교수님과 같이 그 뭐 연구 참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학과가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별님께서 주셨습니다. 광음향 영상 촬영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그 안전도 네. 관점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 또는 CT는 방사선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찍고 내일 찍고 모레 찍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광음향 영상은 쏠 때는 레이저, 빛을 쓰는데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저 포인터에 쓰는 이 레이저랑 똑같습니다. 이거 손가락에 지금 쓰는 것처럼. 이걸 쓰고 발생되는 것은 초음파인데 여러분들 초음파가 의료 영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 보잖아요. 그래서
빛과 초음파를 쓰기 때문에 안전도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 다만 한 가지 우려점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셨다면 나중에 이 유튜브를 돌려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비 중에 아까 이제 데모를 할 때 보시면 사람들이 고글을 끼고 있습니다. 실수로 이 레이저가 눈에 맞는다면 이제 눈은 이제 실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피부과에 가서 어머님들 시술 받으실 때 다 고글을 쓰세요. 그게 실수로 눈에 맞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빛을 쓰기 때문에 이제 눈에 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조금 기본 지식이 좀 있으신 분 같으세요. 예. 네, 안혜경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성함도 실명을 적으셨네요. 네. 2003년에 네. 광음향 영상 기법을 이용하여 최초로 살아있는 실험용 쥐의 뇌 구조 및 기능을 비침습적으로 영상화하는 데 성공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2003년에 시작되었던 게 뭐 기술은 있었지만 되었고 뭐 저희 회사도 창업을 해서 지금 이 기술을 병원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세노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저번 달에 2021년 1월 달에 미국 식약청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허가를 받았고요. 그 허가받은 내용은 유방암 환자가 이제 유방암 환자를 찾는 데는 그러니까 암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요즘 기술로 98% 이상을 암인 사람을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문제냐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지만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많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존 기술은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 광음량 기술이 기존 초음파에 들어가면서 암인데 암이라고 찾는 것은 예전 기술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암이 아닌데 암이 아니라고 찾는 게 이제 예전 기술보다 훨씬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받았단 말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병원에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다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검사를 받을 때 뭐 MRA, 뭐 MRI 요 정도의 그 검진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네. 그 마모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가슴을 눌러서 하는 게 그게 골드 스탠다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친밀 유방이라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 또는 아시아계 여성들은 친밀 유방이라서 이 마모그램이라는 곳은 암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골드 스탠다드가 친밀 유방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초음파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초음파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이제 암인데 암인 걸 찾는 거는 쉬운데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보를 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MRI라기보다는 그 유방암은 초음파와 마모그램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술이 빨리 좀 상용화가 돼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썼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비슷하게 이제 저희는 유방암보다는 갑상선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갑상선암은 암이 걸렸을 때 환자가 죽기까지는 돌아가시지는 잘 않습니다. 환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약한 암이기 때문에. 근데 암이라고 판단하면 사람들이 이제 패닉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광음량 기술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끔 하는 연구 결과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사회적인 비용, 의료적인 비용들. 예. 사회적인 비용과 의료적인 비용과 환자의 고통까지도. 그렇죠. 네네. 조직 검사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분께서는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느낌이 오셨던 분 같습니다. 네. 의료와 예술, 정말 기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그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술의 한계보다는 개개인의 한계라고 보는데요. 개개인이 기술과 예술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항상 기술적으로 본 것도 예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관심이 많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걸 확장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많은 예술가들 또는 뭐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SNS
같은 경우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 클럽하우스라고 새로 나온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된다면 나는 꼭 과학자이기 때문에 예술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저는 영상을 하니까 항상 그림을 보면 좋아하거든요. 그림을 예술가들한테 계속 어필을 해요. 이런 거 어떠냐? 이런 거에 그 선생님들이 좀 터치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이죠. 이제. 그래서 한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계예요. 여러분들이 한계를 넓히면 한계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데요. 예. 교수님 현재는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을 상용화시키고 이제 병원에 들고 들어가는 게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미션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아까 창업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고 소위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연구의 성과가 이제 상용화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교수님 강연을 듣던 중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또 댓글을 또 남겨주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당첨되신 분들 되시겠죠? 자, 아이디를 먼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문별님, 전우성님, 롱롱님, 안혜경님, 이유건님, HYM님, 효영김님. 자, 방금 불러드린 아이디께서는 그 저희 영상이 끝나면 그 올라가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쪽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아까 그 교수님께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아이디 분들께서도 그쪽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는 이제 슬슬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정말 유익한 강연 해주신 김철홍 교수님, 정말 이 포항에서 부산까지 오늘 여러분 비도 왔었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좋은 금요일 저녁을 금요일에 과학터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6시 30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